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웃고 떠드는 파티 한가운데서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사람. 당신이 말하지 않은 슬픔을 마치 읽은 것처럼 알아채던 사람. 분명 함께 있었는데 돌아서면 세상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이던 사람. 전 세계 인구의 단 1%. 이 숫자를 들으면 흔히 희귀하다,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다르다. 만약 이 1%가 사라진다면 인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저 조금 예민하고 조금 내향적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가 함께 사라지는 걸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성경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하나의 오래된 역할에 대한 이야기다. 아주 오래전, 인간이 아직 불 앞에 모여 앉아 밤하늘을 두려워하던 시절, 부족에는 언제나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다. 사냥을 가장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무리의 가장자리에 앉아 모닥불의 그림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무당이라 불렀고 어떤 부족은 그를 예언자라 불렀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를 그저 이상한 아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그를 찾아갔다. 가뭄이 오기 전 그는 이유 없이 불안해했다. 전쟁이 나기 전 그는 이유 없이 슬퍼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인류에게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반복되는 원형이 존재한다고. 영웅, 어머니, 현자, 그리고 예언자. 세상을 앞서 느끼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을 먼저 걸어 들어가 공동체가 아직 오지 않은 위험을 미리 준비하게 만드는 존재. 그 원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름을 바꾸어 지금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을 이렇게 부른다. INFJ. 세상이 왜 INFJ를 필요로 하는가? 첫째,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먼저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공감 민감성이라 부른다. INFJ는 타인의 표정 하나, 말투의 미세한 떨림 하나로 그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한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진화시킨 감각이다. 누군가는 맹수의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고 누군가는 공동체 안의 균열을 먼저 느껴야 했다. 세상이 시끄러운 자기 확신으로 가득할 때 그들은 조용히 묻는다. 우리 지금 이 방향이 맞는 걸까? 둘째,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의미, 패턴, 연결. INFJ의 직관은 파편화된 정보들 사이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흐름을 찾아낸다. 역사 속에서 세상을 바꾼 통찰은 종종 데이터가 아니라 왠지 모르게 드는 느낌에서 시작되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 중에 유독 이 유형이 많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셋째, 그들은 대가 없이 짐을 나눠진다.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채고 가장 늦게까지 곁에 남는 사람.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을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 함께 머무는 능력이라 정의했다. INFJ는 이 능력을 타고나지만 동시에 이 능력 때문에 자신의 경계를 자주 잃어버린다. 넷째, 그들은 옳음보다 의미를 택한다. 효율보다 진심을, 성공보다 정당함을 우선하는 사람들. 세상이 오직 결과로만 가치를 매길 때 그들은 조용히 묻는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이 질문 하나가 얼마나 많은 폭주를 멈추게 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여러 번 목격했다. 다섯째, 그들은 세상의 감정을 대신 앓는다. 정치학자도 경제학자도 설명하지 못하는 지대의 공기라는 것이 있다. 누군가는 그 공기를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들이마신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를 삼킨 채
조용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세상은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 덕분에 스스로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만 포장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INFJ를 신비로운 예언자로 특별한 영혼으로 미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지워버리게 된다. 그들은 초능력자가 아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얇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세상의 소음이 그대로 그들의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타인의 슬픔이 자신의 슬픔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다. 밤이 되면 하루 종일 담아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유 없이 지친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혼자이고 싶다. 이 모순은 병이 아니다. 그저 그들의 신경계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더 아픈 것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이다.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평생 들으며 그들은 자신의 감각이 틀렸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역설. 누구보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것. 깊은 우물을 가진 사람은 그 우물 속에서 종종 홀로 길을 잃는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 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토록 무겁고 이토록 지치는 삶을 그들은 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누군가는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갈 때 누군가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봐야 한다. 누군가는 숫자 뒤에 가려진 얼굴을 봐야 하고 누군가는 승리의 함성 속에서도 조용히 흘리는 눈물의 존재를 기억해야 한다. 집단 무의식 속에서 이 역할은 사라진 적이 없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느끼는 자를 향한 오래된 갈망이 남아있다. 우리는 답을 주는 사람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우리는 강한 사람보다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물러준 사람을 더 그리워한다. INFJ는 세상에 정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이 스스로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깨워주기 위해 존재한다.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을 이야기한 사람들, 효율의 시대에도 감정을 이야기한 사람들, 빠른 결정의 시대에도 잠깐 이게 맞을까라고 물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완전히 차가운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다시 처음에 그 모닥불로 돌아가 보자. 무리의 가장자리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던 그 사람은 사실 무리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 외면한 어둠을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마주한 대가로 그는 종종 외로웠고 자주 오해받았고 쉽게 지쳤다.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불곁에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이것이 INFJ라는 존재의 진짜 의미다. 그들은 특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이 너무 많이 느껴서 지친 밤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삼켰던 감정들, 당신이 이해받지 못해 혼자 울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당신은 세상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대신 기억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았다면,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사람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주었으면 한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비추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 한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 당신 곁에 이 이야기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